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든든한 조력자인 논팽이입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계약서를 들이밀면은 여러분들은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정신이 나른해지면서 갑자기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대충 월급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빨리 서명을 하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싸가지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적정하게 구성이 되었는지, 임금의 계산 방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연장수당, 직급수당, 식대, 차량 유지비와 같은 그런 각종 수당 항목별로 금액이 각각 구분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온 금액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 중에서 기본급 항목은 209시간분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9시간은 여러분이 주에 40시간을 근무했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할 항목은 연장수당이라는 항목입니다. 실제로 연장 근무를 하지 않는데 연장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연장 근무를 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과다하게 연장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연장수당이 더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장수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차수당이나 나중에 그런 수당들을 청구할 때 통상임금이 작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왜 연장수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외의 식대, 차량 유지비, 직급수당, 각종 기타 수당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적인 지급 규정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의 지급 방법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은행 계좌이체로 지급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요. 내 임금의 기산일과 지급일자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기산해서 그 다음 달 5일에 지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보통은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서는 급여일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각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죠.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여러분들이 최초에 몇말을 근무하기로 했는지 그 시간을 약정해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도중에 휴게시간은 언제 부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 휴게시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교대제와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가장 표준적인 근로시간이라도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향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준 근로시간이라도 반드시 들어가 있도록 회사한테 요구를 다시 하셔야지 여러분한테 더 유리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근무했었을 때 유급으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평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이 주휴일로 부여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교대제나 스케줄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이 매번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일을 언제로 특정해야 될지 조금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교대 형태를 반복을 하는지, 스케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주에 휴일을 몇 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정도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교대 주기나 아니면 스케줄 주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휴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지급한다라고 특정을 시킬 수 있으니까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제, 스케줄 근무 하시는 분들은 어떤 교대 주기, 그 다음에 휴일을 부여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대기업이나 아니면 복지가 좋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차 휴가를 법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런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의 어떤 연차 휴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서에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 가지고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라는 정도의 문구를 넣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절하게 부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사 1년 미만이 되기 전까지 한 달 만근하면은 하루의 연차휴가가 제때제때 부여가 되는지, 회계연도로 기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회계연도부터 1년 동안의 15일의 휴가가 부여가 되는지, 그런 각종 기준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연차 대체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하고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도 요즘에는 연차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 규칙이나 아니면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는 연차 대체 합의서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고 당사자 간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 부분을 계약서 수정에 반영을 해서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될 거고요. 법 위반이거나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수정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개별적인 상담이나 질문을 통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얻어서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관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꽤 규모가 큰 영화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 없이 그냥 시급 얼마입니다 하고 와가지고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거의 대부분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계약서는 회사한테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로 읽어볼 필요 없이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 작성을 법에서 강제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작성이 근로자한테 어떤 불리한 내용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상 계약서 작성보다는 그냥 서로 구두로서 약정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인정의 어떤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계약서 작성에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서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들한테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계약서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수정이 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수정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화가 조금이라도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회사에서도 계약서의 내용에 점점 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되겠죠.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논팽이 컨시어지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통해서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